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때 역률은 몇 퍼센트? 86.6%.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이 86.6%다. 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로 공부하시면서 역률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계산 문제에서 역률로 계산을 할 때 역률을 곱해줄 때도 있고 나눠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률을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 세타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 차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 해설을 보면 어느 때는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줄 때도 있어요. 이 내용은 기출문제로 한번 볼까요? 자, 회로 이론 문제인데요. 이 문제 정연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역률을 배우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연파는 나중에 기회 되면 배우기로 하고요. 여기 해설을 보면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압의 위상 플러스 30도에서 전류의 위상 마이너스 30도를 이렇게 빼줬어요. 예, 그래서 전압의 위상 빼기 전류의 위상 해서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구할 때 60도다. 이래서 여기 이제 60도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는 이 코사인의 각도를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줘서 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해설을 보니까 이 문제에서의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이 세타,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줬죠. 이런 식으로 이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구할 때 어떤 때는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고, 어떤 때는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줍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내용들은 역률에 대한 의미를 알면 왜 이렇게 계산이 됐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역률이 도대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률, 한문으로 나타내면 힘력자의 비율률로 나타내요. 즉, 직역을 하자면 힘의 비율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비율, 어떨 때 비율을 사용하죠? 어떤 것의 몇 퍼센트다. 이 퍼센트가 비율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나무 판자가 있습니다. 이 나무 판자는 이 수직된 방향에서 100N의 힘을 받으면 이 나무 판자는 부러져요. 즉, 이 수직된 방향으로 100N의 힘을 가하면 이 나무 판자는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힘을 이렇게 조금 기울어서 이렇게 100N의 힘을 줬을 때 이 나무 판자는 부러질까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울어서 힘을 주면 이 나무 판자가 받는 힘은 100N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이 힘을 측정해 봤더니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80N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기울어서, 어느 각도만큼 기울어서 100N의 힘을 가해줬더니 이 판자가 수직으로 받는 힘은 80N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 나무 판자가 결론적으로 받은 힘은 외부에서 받은 힘의 몇 퍼센트일까요? 80%가 되겠지요. 외부에서 준 입력, 즉 들어온 힘은 100N인데 출력, 이 방향으로 나가는 힘의 크기는 80N이다. 그래서 이 출력의 힘은 입력의 80%다. 해서 이 80%는 힘의 비율이라고 해서 역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역률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입력, 들어온 힘 분의 출력, 나가는 힘 곱하기 100 하면 80%가 되지요. 이건 힘을 비유해서 역률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전기에서의 역률이죠. 그래서 전기에서의 역률은 전기에서의 힘, 전력이죠. 전력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 부하, 모터가 있다고 합시다. 발전기에서 100만큼의 전기의 힘을 만들어서 모터로 보내줬습니다. 근데 모터에서 나오는 출력을 측정해 봤더니 80밖에 측정이 되질 않아요. 그럼 이때 이 모터의 출력은 입력의 몇 퍼센트일까요? 이것도 역시
80%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전기에서의 힘의 비율, 역률이 되는 겁니다. 역률. 전기에서는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하의 역률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에 이 부하의 역률의 의미는 부하의 출력은 입력의 몇 %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 80% 어떻게 나왔죠?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해서 얘가 80%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역률이라고 하고 코사인 세타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코사인 세타 삼각함수죠.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삼각형을 놓고 코사인 세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에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은 이쪽이 되고요. 밑변은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요 빗변분의 밑변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좀 전에 우리 예를 들었을 때 이 80% 이렇게 계산됐다고 했죠. 그죠? 얘가 역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100 빗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80 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8 여기서 100이 입력이라고 했고요. 80이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전기에서의 전력을 직각삼각형으로 표현하면 빗변은 피상전력으로 나타내고요. 밑변은 유효전력, 높이는 무효전력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 전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입력분의 출력이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피상전력은 입력의 의미를 갖고 유효전력은 출력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입력분의 출력. 이것을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입력이 넘어가서 코사인 세타와 곱해주면 출력을 기준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 유효전력은 입력,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 의미는 부하의 출력은 입력의 몇 %인가? 입력의 몇 %인가? 이 몇 %가 바로 역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역률, 우리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죠. 여기서의 이 세타, 좀 전에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세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요 세타는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 차로 나타내어집니다. 요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교류에서 전압과 전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전압의 위상이고 요게 전류의 위상이라고 하면 전압은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냅니다. 물론 전류도 똑같으니까 전류도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내요. 근데 이 상태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가 이런 위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동기 같은 부하를 연결하잖아요. 그럼 이 위상은 서로 틀어져요. 즉 만약에 전동기를 연결해서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합시다. 이때는 전류가 전압의 위상보다 늦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상황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때는 전압 V는 뭐 똑같죠. 위에랑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하고요. 전류는 전류의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에 30도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우리는 이 각도를 위상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좀 전에 제가 코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로 나타낸다고 했죠. 전압의 위상 0도예요. 0도. 그죠? 전압의 위상은 0도 마이너스 전류의 위상차. 전류가 마이너스 30도죠. 그러면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차이는, 즉 위상차는 30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30도다. 이때 역률은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압의 위상이 꼭 0도만 존재할까요? 그리고 전류가 꼭 전압보다 느리게만 작용할까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도 한번 볼게요. 우선 전압이 0도에서 30도 더 빨리 출발한 경우와 전류가 0도에서 30도 더 늦게 출발한 경우, 이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전압이 30도 더 빨리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때 전압은 전압의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에 30도 빨리 출발했다고 해서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전류는 좀 전과 같이 전류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에 30도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에 적용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구하면 30도에서 전류의 위상차 마이너스 30도를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위상차는 60도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역률 코사인 세타는 60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좀 빨리 출발했을 때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전류를 보니까 0도에서 30도 빨리 출발했네요. 그럼 이때 전류는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 빨리 출발했기 때문에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전압은 Vm 전압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에 30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위상 차이만 보면 위에랑 똑같죠? 위에랑 똑같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이때 차이도 60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전압에서 전류를 뺐다고 해서 전압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 전류를 마이너스 30도 빼서 이때는 마이너스 60도구나. 그래서 역률은 마이너스 60도가 나오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코사인에서의 요 세타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 차이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요 위에 거와 같이 먼저 출발한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 나중에 출발한 전압의 위상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 차이는 60도다 해서 이때의 역률은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의 각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30도가 났을 때 코사인 세타 역률을 보면 역률은 위상차를 적용하므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30도이다. 왜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30도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30도에서 늦게 출발했으면 30도 위상차가 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코사인 30도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0.866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를 비율로 나타내면 0.866에다가 100을 곱해서 퍼센트 86.6%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 86.6%의 의미는 출력이 입력의 86.6%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력이 100일 때 역률이 86.6% 즉 0.866이면 이때 출력은 86.6이다. 여기서의 이 출력의 힘의 비율 역률이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 역률이 적용되면 출력은 입력보다 작아져요. 그죠? 자, 우리 입력 뭐라고 했죠? 피상전력이라고 했죠. 이 피상전력, 즉 입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하고요. 출력, 유효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유효전력은 이 입력에다가 역률을 곱해줘요. 입력 VI,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유효전력, 출력을 구할 때는 역률을 입력에다 곱해주고요. 만약에 출력과 역률을 주고 입력을 구해라 하면은 여기 역률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피상전력, 입력은 유효전력, 출력에다가 역률을 나눕니다. 이 출력 뭐라고 그랬죠? 유효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상전력, 입력을 구할 때는 출력에다 역률을 나눠주고요. 출력을 구할 때는 입력에다 역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역률이 곱해지고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역률, 힘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힘의 비율을 곱해줘서 유효전력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그래프로 유효전력이 더 작아지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 이제 전압과 전류가 0점을 지나는 부분마다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봤어요. 자, 보면 여기서 이제 전류는 뭐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자, 요 구간에서의 전류를 보면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마이너스고 전압은 플러스 위치에 있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피상전력, 입력을 구하면 마이너스 VI가 되겠죠. 전기에서의 마이너스 플러스는 방향을 의미하거든요. 플러스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방향이고요. 마이너스가 내가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전압이 플러스고 전류도 플러스죠.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플러스 전력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보면 전류는 플러스고 전압이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마이너스 전압 곱하기 전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도 역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역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지금 이 그래프는 전류가 30도 늦게 출발했을 때예요. 이때 역률은 몇 퍼센트? 86.6%. 그래서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효 전력이 86.6%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전력을 나타내면 입력보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적어집니다. 언제? 힘의 비율, 즉 역률이 적용됐을 때. 네. 그래서 역률이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역률각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역률각은 위상차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출문제 해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해설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의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이제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줬죠. 자, 보면 우선 요것만 가지고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전압의 위상이 30도 빨라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전압은 30도 빠르면 0도인 지점에서 30도 빨리 출발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전류는 30도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도 늦은 부분,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하면 전압의 위상각 30도 빠른 30도에서 30도 늦은 마이너스 30도를 위상 차기 때문에 뺀 거예요. 빼서 60도가 됐다 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때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전압에서 전류를 빼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린 기출문제에서는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줬죠. 자, 요것도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전압의 위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입니다. 각도에서의 파이는 180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180 나누기 6은 30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럼 30도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0도면 30도가 늦게 출발한 요런 그래프로 이제 전압이 그려지고요. 여기 전류의 식을 보면 플러스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플러스 30도는 30도 일찍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30도 일찍 출발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전류의 30도, 여기가 전압의 늦은 30도. 그래서 늦은 30도, 마이너스 30도, 빠른 30도, 플러스 30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예, 전류의 위상이 빠르기 때문에 위상 빠른 거에서 마이너스 늦은 위상 마이너스 30도 해서 이것도 역시 코사인 세타에서의 각도가 60도가 나온다는 거. 이 내용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역률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있으면 기출문제 공부하시면서 역률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전보다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욱더 유익한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의 지름길, 전치모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